삼성전자 노조 4만 명 집회, 파업하면 최대 손실 30조. 근데 이재용 회장이 노조 앞에서 꺼내든 카드는 전 세계 공장을 사람 없이 돌리겠다. 바로 로봇 자동화 선언. 과연 이게 무슨 일일까? 안녕? 남들이 못 보는 경제의 이면을 분석하는 경제사냥꾼이야. 지금 다들 삼성 노조와 총파업 소식을 들었을 거야. 그리고 관련 이슈로 수많은 뉴스들과 유튜브, 블로그들이 2030년까지 AI 로봇으로 교체된다고 1차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라는 거야. 로봇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 로봇이 정확히 언제부터 어떤 공장에 몇 대가 깔리는지, 지금 이 순간 이미 반도체 라인에 투입된 로봇이 뭔지, 그 로봇의 심장을 만드는 부품사는 어딘지, 돈은 어떻게 흘러가고, 대통령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정작 중요한 걸 말해주는 사람은 전혀 없어. 근데 문제는 이 흐름을 모르면 삼성 주식뿐만 아니라 로봇 수혜주까지 다 놓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경제사냥꾼이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총 3가지야. 첫 번째, 이재용이 왜 노조 파업 앞에서도 여유로운지, 2030년 AI 자율공장의 실체와, 두 번째, 올해 5월 파업부터 2028년, 2030년까지 연도별로 뭐가 바뀌는지 구체적인 로드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흐름에서 실제 돈이 흘러가는 수혜주까지 어디서도 못 보는 정보들로 준비해왔으니까 딱 집중해봐. 자, 먼저 지금 삼성전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짚어보자. 이전 노조 영상들에서도 다뤘지만 지금 삼성전자 노조 상황은 역대급이야. 조합원 가입자 수만 7만 5천 명이 과반 노조를 확보했고 영업이익의 15%인 45조 원을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사측이 1인당 5억 4천만 원을 제시했는데도 거부하고 5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야. 4월 23일 평택 결의대회에는 4만 명이 모였고 그날 하루 만에 파운드리 생산이 58%, 메모리 생산이 18% 줄었어. 5월 21일 파업 첫날에는 이재용 회장 한남동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하겠다고 신고했거든. 여기까지만 보면 아, 삼성이 큰일 났구나 싶지? 근데 이 와중에 이재용은 뭘 하고 있었느냐? 인도에서 모디 총리랑 셀카 찍고 베트남 순방하고 돌아와서는 GSAT 시험을 예정대로 진행했어.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70년째 정기공채를 유지하는 삼성답게 파업이 있든 말든 미래인재 투자는 멈추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거야. 근데 이게 그냥 배짱이 아니야. 이 여유의 뒤에는 이미 확정된 청사진이 깔려있거든. 올해 3월 1일 삼성전자가 MWC 2026에서 공식 발표한 게 있어. 2030년까지 전 세계 모든 생산 공장을 AI 자율 공장으로 전환한다. 근데 대부분의 뉴스가 이 발표를 그냥 삼성이 스마트 공장 만든대요 해서 수준으로 넘겼어. 여기서 진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야. 이게 단순한 자동화 업그레이드가 아니거든. 지금까지 공장 로봇은 뭐였냐면 사람이 이 나사를 3초에 한 번씩 조열하고 프로그래밍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동작만 반복하는 기계였어. 정해진 길만 따라가는 택시랑 같은 거지. 근데 AI 자율 공장은 차원이 달라. 로봇이 이 부품 표면에 미세한 흠집이 있네? 불량이 나기 전에 라인을 멈추고 다른 부품으로 교체하자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거야. 길이 막히면 알아서 우회하고 손님이 어디서 내릴지까지 예측하는 자율주행 택시인 거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없애버리는 해답이기 때문이야. 생각해봐.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초정밀 시스템이야. 28분 정전에 500억이 날아가는 곳이거든. 근데 7만 5천 명 노조가 18일 멈추겠다고 하면 최대 30조 손실이야. 이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해. TSMC도, SK하이닉스도, 마이크론도 이런 문제가 없거든. 그런데 AI 자율공장이 완성되면 로봇은 파업을 안 해. 성과급도 안 달라고 해.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고 돌아가.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기술 투자가 아니야. 고객사한테 우리 공장은 절대 안 멈춥니다 라고 보증할 수 있는 경쟁력의 근본이 바뀌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아무도 주목 안 한 팩트가 있어. 이건 진짜 중요한 거야. 삼성전자가 이 AI 자율공장을 혼자 만드는 게 아니야. 엔비디아랑 같이 만들고 있어. 삼성전자가 AI 팩토리 인프라를 위해 향후 수년간 엔비디아 GPU를 5만 개 이상 도입하기로 했거든. 5만 개야. 이건 AI 자율공장의 두뇌에 해당하는 거야. 쉽게 비유하면 로봇이 손과 발이라면 이 GPU 5만 개가 뇌인 거지. 로봇 몇 대 공장에 갖다 놓는 수준이 아니라 공장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AI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 GPU 위에서 돌아가는 게 엔비디아의 쿠리소라는 기술인데 이걸 반도체 미세 공정에 적용하니까 공정 시뮬레이션 속도가 기존보다 20배 빨라졌어. 원래 한 달 걸리던 시뮬레이션을 하루 반 만에 끝낸다는 거야. 이게 양산 속도에 직접 연결되거든. 더 놀라운 건 이거야.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차세대 자율형 반도체 팹을 공동으로 구축한다고 선언했어. 이건 삼성이 엔비디아한테 칩을 납품하는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서 두 회사가 같이 미래 공장의 설계도를 그리고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 노하우를 평택뿐만 아니라 미국 테일러 공장까지 확장할 계획이거든. 왜 이게 투자자한테 중요하냐면 엔비디아가 삼성 공장의 성공에 직접 걸려 있다는 거야. 삼성 공장이 잘 돌아가야 엔비디아 GPU 5만 개가 계속 팔리니까. 세계 1위 AI 기업이 삼성 공장의 성공을 같이 밀어주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지.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장 이영수 부사장이 AI가 현장을 이해하고 스스로 최적의 결정을 실행하는 자율 제조 현장 구축이 핵심이라고 말한 건 뒤집어 말하면 사람에게 의존하는 리스크를 제거하겠다는 선언인 거야. 그리고 이걸 실행할 무기가 이미 4가지로 나뉘어 있어. 첫 번째가 오퍼레이팅 봇. 지금 사람이 교대 근무하면서 생산 라인과 설비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이걸 AI 로봇이 24시간 대체하는 거야. 두 번째가 물류봇. 클린룸 안에서 웨이퍼를 나르는 작업인데 사람이 들어갈 때마다 오염 리스크가 생기거든. 로봇이 하면 그 리스크가 사라져. 세 번째가 조립봇. 여기에 삼성전자가 올해 새로 만든 핸드랩이라는 조직이 연결돼.
사람 손처럼 힘줄 방식으로 손가락을 움직이는 로봇손을 개발하는 팀이야. 보행이 아니라 정밀 조작으로 승부하겠다는 거지. 네 번째가 환경안전봇. 고온이나 유해가스가 나오는 인프라 시설에 사람 대신 들어가는 로봇이야. 산업재해 리스크까지 한 번에 줄이는 구조지.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게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야. 이미 실행이 시작됐거든.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뭐가 바뀌는지 연도별로 딱 정리해줄게. 2026년 지금 올해가 시작점이야. 삼성전자 자회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세종 신공장이 올해 초 가동 준비를 마쳤어. 연간 생산 능력 3,000대 규모인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로봇 상당수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라인과 바이오 생산 라인으로 들어가. 특히 이동형 양팔 로봇 RBY1은 이미 삼성전자 기흥, 평택 캠퍼스의 고난도 공정에 투입되고 있어. CES 2026에서 노태문 삼성전자 DX 부문장이 직접 말했거든. 삼성 내부의 다양한 생산 거점에 로봇을 먼저 적용하고 거기서 쌓은 기술과 역량을 바탕으로 외부 시장에 진출하겠다. 이건 다른 로봇 기업이 따라올 수 없는 삼성만의 전략이야. 로봇을 만드는 회사이면서 동시에 로봇을 쓸 공장을 수십 개 갖고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삼성밖에 없거든. 마치 자기 식당에서 자기가 만든 요리를 먼저 맛보고 검증된 레시피만 외부에 파는 것과 같은 구조야. 그리고 올해 삼성전자는 핸드랩이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어. 사람 손처럼 힘줄 방식으로 손가락을 움직이는 로봇손을 개발하는 팀이야. 보행이 아니라 정밀 조작 능력으로 승부하겠다는 거지. 이 로봇손이 완성되면 조립봇의 핵심 부품이 돼. 2027년에서 2028년 본격 확장기야. 삼성전자 평택 사공장 P4가 올해 안에 풀가동에 들어가면서 생산 능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새로운 라인들에는 처음부터 AI 에이전트와 디지털 트윈이 적용돼. 디지털 트윈이 뭐냐면 공장 전체를 가상세계에 똑같이 복제해 놓은 거야. 실제 공장에서 장비를 바꾸기 전에 가상 공장에서 먼저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지. 삼성전자 평택 1공장에는 이미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으로 디지털 트윈이 구축됐어.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 투입할 휴머노이드를 개발 중이야. 반도체 공장뿐만 아니라 조선소, 가전공장까지 로봇이 들어간다는 거지. 현대차도 마찬가지야.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투입해서 부품 분류 공정부터 시작하겠다고 발표했거든. 2029년에서 2030년 완성기야. 삼성전자의 평택 5공장 P5가 2028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인데 이 공장은 3계층에 6개 클린룸을 갖춘 초대형 팹이야. 투자비만 80조 원. P5 이후에 지어질 P5-2까지 합치면 160조 원이 들어가. 이 공장들은 설계 단계부터 AI 자율공장 기준으로 지어지고 있어. 2030년이 되면 삼성전자의 모든 글로벌 생산 거점이 AI가 현장을 이해하고 스스로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자율제조 공장으로 전환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지점이 생겨. 사냥꾼님, 그러면 이 AI 자율공장은 노조 파업 때문에 급하게 만든 계획인가요? 답부터 먼저 말할게. 아니야. 이 계획은 2024년 말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35%로 늘려서 자회사로 편입시키면서 시작됐고 2025년 2월 컨퍼런스콜에서 박순철 CFO가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서도 성과를 내겠다고 발표한 거야. 올해 3월 MWC에서 공식 선언한 것도 노조 파업 예고보다 한참 전이야. 그러니까 순서가 반대인 거지. 삼성전자는 이미 AI 자율공장 전환을 기정사실로 깔고 있었고 여기에 노조 파업이 겹치면서 오히려 전환의 속도를 높일 명분이 생긴 거야. 이전 노조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돈을 못 벌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벌기 시작한 시점에 이익 배분 갈등이 터진 거잖아. 1분기 영업이익 57조, 올해 연간 전망 300조 이상. 이 돈이 있으니까 70조 규모의 시설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AI 자율공장 전환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삼성전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똑같이 노조로 고생 중인 현대차도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 올해 1월 CES 2026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비공개 전략회의인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서 꺼낸 핵심 의제가 DF247이야. DF247이 뭐냐면 다크팩토리 247. 불도 안 켜고 24시간 7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무인 공장이야. 현대차도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에 아틀라스 로봇을 투입하고 2030년 이후에는 조립 공정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어. 현대차 노조가 판 없겠다고 반발했지만 정의선 회장은 로봇과 AI에만 50조 원을 쏟겠다고 선언했거든. 삼성이든 현대차든 한국 제조업의 양대축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이건 개별 기업의 결정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구조적 전환이야. 그리고 이 전환에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 바로 로봇과 핵심 부품이거든. 이제 진짜 중요한 걸 봐야 해. 이 AI 자율공장 흐름에서 실제로 돈이 흘러가는 종목이 뭔지. 그냥 로봇 관련주가 아니라 삼성전자와 실제 계약 관계가 있거나 부품을 직접 납품하는 기업들만 추려왔어. 첫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스야. 이 회사는 삼성전자가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 자회사야. 2011년 카이스트 휴보 연구진이 창업했고 세계 최초 이족 보행 로봇 휴보를 만든 원천 기술을 가진 곳이야. 왜 이 종목이 대체 불가능하냐면 삼성전자의 AI 자율공장에 들어가는 로봇을 직접 만드는 유일한 자회사이기 때문이야. 세종 신공장에서 연간 3,000대 양산체제가 가동됐고 RBY1 양팔 로봇이 이미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에 투입되고 있어. 여기서 만들어지는 로봇은 삼성전자의 고도화된 자동화 공정 가이드라인이 반영된 설계야. 기존 대전 공장 대비 생산 효율성을 2배 이상 끌어올린 스마트 팩토리거든. 게다가 이 공장의 가장 특별한 점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든 협동 로봇이 생산 라인에 직접 투입돼서 로봇을 조립하는 자기증식형 공장이라는 거야.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구조가 이미 현실이 된 거지. 4월 27일 기준 주가 66만 9천 원, 시가총액 약 13조 원이야.
올해 들어 50만원대에서 70만원대까지 오르면서 코스닥 시총 4위까지 올라왔어. 52주 범위가 23만 6천원에서 93만 4천원이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해. 증권가에서는 향후 3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 120% 이상을 전망하고 있고 세종 공장의 생산 캐파가 본격 가동되면서 올해부터 실적 구조가 R&D 중심에서 양산 중심으로 바뀌는 해로 보고 있어. 그리고 삼성전자가 아직 콜옵션 잔여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추가 지분 매입으로 지분율을 더 높일 가능성도 남아있거든. 이 뉴스가 나오면 주가에 즉각 반영될 수 있는 총매야. 두 번째, SPG야. 이 회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과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정밀 감속기를 만들어. 감속기가 뭐냐면 로봇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심장 같은 부품이야. 자동차로 치면 엔진에 해당하는 거지. 로봇팔이 물건을 들어 올리고 손가락이 나사를 조이고 다리가 걸음을 옮기는 모든 동작의 정밀도가 이 감속기에 달려있어. 이 시장을 일본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는데 SPG가 국산화에 성공했어. 삼성전자 산업용 로봇 관절에 들어가는 감속기 테스트를 통과해서 실제 라인에 납품한 이력이 있거든. 여기서 핵심적인 구조를 하나 짚어줄게. 삼성전자가 AI 자율공장에 로봇을 수천 대, 수만 대 넣으려면 감속기가 대량으로 필요해. 로봇 한 대에 감속기가 최소 6개에서 많게는 20개 이상 들어가거든. 일본에 의존하면 가격이 비싸고 공급도 불안정하니까 국산 감속기 업체가 직접 수혜를 받는 구조야. 쉽게 비유하면 전기차가 수백만 대 팔릴 때 배터리 회사가 돈을 버는 것처럼 로봇이 수만 대 깔릴 때 감속기 회사가 돈을 버는 거지. SPG는 국내 정밀 감속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로봇에 관련 부품을 공급한 이력도 있어. 삼성과 현대차 양쪽의 로봇 자율공장 흐름에 동시에 올라탈 수 있는 종목이야. 세 번째, 삼성전자 자체야. 이게 의외라고 느낄 수 있는데 AI 자율공장의 가장 큰 수혜자는 결국 삼성전자 본체야. 왜냐면 이 전환의 목적이 생산성 극대화이기 때문이야. 지금 삼성전자가 노조 파업 리스크를 안고 있잖아. 18일 파업하면 최대 30조 원 손실이라고 노조가 추산했지. 근데 AI 자율공장이 완성되면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공장이 되니까 파업 리스크 자체가 구조적으로 줄어들어. 여기서 실제 수치로 그 효과를 보여줄게. 삼성전자는 올해 P4 완전 가동을 6개월이나 앞당기기 위해 임시 사용 승인이라는 패스트 트랙을 쓰고 있어. P4에만 50조 원이 투입됐고 P5 건설에 80조 원, P5-2까지 합치면 160조 원이야. 이 천문학적 투자가 가능한 이유? 1분기에 57조를 벌었으니까. FN가이드 기준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이 319조 원이야. 문재인 정부 때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한 현장의 통계를 보면 생산성이 늘어난 만큼 오히려 고용이 더 늘었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4월 10일 민주노총 간담회에서 직접 언급했어. 로봇이 들어와도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사람이 필요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9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노조의 로봇 반대에 대해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까지 했어. 4월 10일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정부 차원에서 피지컬 AI 도입에 재정 투입을 해가면서 속도를 내서 전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앞서가자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거든. 정부가 단순히 용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뜻이야. KB증권이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327조 원, 내년에는 488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 실적 폭발의 배경에는 P4 조기 가동, P5 건설, 그리고 AI 자율공장 전환이 다 맞물려 있어. 488조가 현실이 되면 엔비디아를 넘어서 글로벌 영업이익 1위 기업이 되는 거야. 물론 맹목적인 낙관은 금물이야. 리스크 요인 3가지도 객관적으로 체크하자. 첫 번째 리스크, 5월 21일 총파업이 실제로 장기화될 경우야. 18일 풀파업이 현실화되면 HBM4 납품 일정이 밀리면서 고객사가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으로 물량을 돌릴 수 있어. 글로벌 메모리 3사 중 노조 파업으로 생산이 흔들리는 곳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는 점이 가장 뼈아픈 리스크야. 두 번째 리스크, AI 자율공장 전환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질 수 있어. 휴머노이드 로봇이 반도체 클린룸 수준의 극도로 정밀한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아직 기술 검증이 더 필요해. 2028년 상용화, 2030년 완전 전환이라는 목표는 최선의 시나리오이고 지연될 가능성도 열어놔야 해. 세 번째 리스크, 중국 로봇 기업과의 가격 경쟁이야. 모건 스탠리는 2026년 중국의 휴머노이드 생산량을 28,000대로 전망했는데 업계는 최대 10만 대까지 예상해. 이미 서빙 청소 로봇 시장은 중국 제품이 한국을 잠식한 상태거든. 삼성이 핸드랩의 정밀 조작 기술로 차별화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야. 그럼 이 판에서 승자는 누가 될까? 이전 노조 영상에서 월가의 스마트머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딱 그 구조야. 맥쿼리 글로벌 투자은행이 삼성전자에 대해 뭐라고 했냐면 메모리 부족 심화로 전체 IT 공급망이 제한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가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어. 이게 바로 월가를 움직이는 거대 자본, 스마트머니의 진짜 시각이야. 파업 뉴스에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의 주식을 던질 때 외국인은 4월에만 삼성전자를 2조 3천억 원어치 순매수했거든. 삼성전자 주가가 22만 원대에서 눌려있는데 증권사 평균 목표가는 27만 5천 원이야. KB증권은 36만 원까지 보고 있고 딱 현실적인 그림 하나만 머릿속에 넣어도 단기 시나리오부터 보면 5월 21일 전까지 노사 타결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아. 이전 영상에서도 분석했지만 노조의 15% 요구는 앵커링 전략이고 실제 타결은 10% 이상의 명문화선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대법원이 올해 1월에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라고 판결한 것도 사측에 유리한 법적 환경이거든. 타결 뉴스가 나오는 순간 시장을 짓누르던 최대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주가가 실적을 따라잡는 반등이 나올 수 있어. 근데 만약 파업이 실제로 18일간 진행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면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2024년 첫 파업 때도 반도체 라인은 고도로 자동화되어 있어서 실제 생산 차질은 제한적이었어. 사측이 핵심 인력 5%만 정상 출근시키면서 최소한의 라인 가동을 유지했거든. 이번에는 노조 규모가 6배로 커졌지만 반도체 공정의 자동화 비율도 2년 전보다 훨씬 높아진 상태야. 오히려 이번 파업이 AI 자율공장 전환의 속도를 높이는 촉매가 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2028년 휴머노이드 상용화, 2030년 AI 자율공장 완성이라는 로드맵이 실행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 AI로 공장을 운영하는 제조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를 받게 돼. 그리고 이 흐름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 로봇 생태계의 핵심 실행자로, SPG는 그 로봇의 심장을 만드는 부품사로 함께 성장하는 구조야.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 더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단순한 노사 분쟁이 아니야. 이건 한국 제조업이 사람이 만드는 공장에서 AI가 운영하는 공장으로 넘어가는 역사적 전환점이야. 200년 전 영국에서 기계를 부수자는 러다이트 운동이 있었지.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이 역사를 언급하면서 기술을 익히고 기계를 통제하는 기술이 또 필요하지 않았냐고 했어. 기계를 부순 사람들은 결국 도태됐고 기계를 배운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됐잖아. 지금 삼성전자의 AI 자율공장 전환이 딱 그 순간이야. 로봇이 공장에 들어온다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로봇을 만들고 관리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생기는 거야. 골드만삭스는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10년 안에 51조 원에서 최대 270조 원까지 성장할 거라고 전망했어.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GDP의 28%로 OECD 평균 15.8%의 거의 2배야. 여기에 저출산으로 노동력이 줄어드는 구조까지 겹치면 로봇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는 거지. 삼성전자가 319조 원 실적을 바탕으로 AI 자율공장과 휴머노이드를 동시에 밀어붙이는 건 단기 파업에 대한 대응이 아니야. 이건 향후 10년을 결정짓는 구조적 투자야. 그리고 이 구조적 전환에 올라타는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 꼭 기억하고 정리할게.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전 세계 공장을 AI 자율공장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확정했어. 올해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이 이미 반도체 라인에 투입 중이고 2028년 휴머노이드 상용화, 2030년 완전 자율공장이 목표야. 7만 5천 명 노조의 5월 파업은 단기 리스크지만 이 전환의 방향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 투자자인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파업이라는 단기 소음이 아니라 이 구조적 전환의 속도야.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해. 5월 21일 파업 타결 여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 로봇 납품 규모 확대 뉴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순간이 삼성 로봇 생태계 전체의 본격 시작점이란 거 꼭 잊지 말아줘.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지금 투자하면서 제일 궁금한 것들 있어? 지금 바로 댓글에 적어줘. 경제사냥꾼이 직접 하나하나 댓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밤새서라도 데이터 검증하고 분석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이렇게 경제사냥꾼 구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줄 거니까 경제사냥꾼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고 우리 진짜 다 같이 부자 되자.